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유선생의 유선생입니다. 질병관리 시간 5단원 감염병 진단하고 있습니다. 지겨우시죠? 너무 병이 종류가 많고 수업 내용도 거기서 거기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수업 받으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가 이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책이 저를 보고 있는 건지 제가 책을 보고 있는 건지 하지만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 낫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 사람들보다는 상식이 더 많이 느는 거니까 좋게 좋게 생각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 감염병 이어서 보고 있고요. 벌써 21번째입니다. 패스트 공부해 볼게요. 쥐벼룩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패스트 자체는 인수 공통 질환이고요. 스트랩토마이신이나 테트라사이클린, 클로람페니콜 같은 항생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패스트에 걸리면 일단 폐렴 증세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 폐렴 증세가 나타난다 하면 반드시 격리시켜야 되고요. 쥐벼룩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쥐벼룩에 노출되고 의심되는 환자는 그 10일간 관련 증상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 적절한 쓰레기 관리를 통해서 그 위생 관리 철저히 해줘야지 그 쥐의 침범을 막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도시보다는 약간 시골 같은 곳에 이런 것들 좀 위생적으로 좀 청결하지 못한 곳에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툴리눔 독소증입니다. 이게 적은 양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감염병인데요. 또 중요한 게 신경마비의 질환을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신체 하부의 이완성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심각하게 호흡근을 마비시켜서 호흡근이 마비가 되면 호흡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망까지 가는 이제 위험한 병인데 이러한 호흡근 마비로 호흡 부전이 왔을 때는 반드시 인공호흡도 같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아직까지 이거에 대한 백신이 없어서 안전한 식품 관리를 통해서만 이 병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조리 전 손 씻기를 한다던가 음식을 냉장 보관해서 상하지 않게 하고 저장식품의 경우 10분 이상을 끓이면서 만약에 캔이나 저장 용기에 있는 그 음식이 부풀어 올랐다 하면은 반드시 섭취를 금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토병 보겠습니다. 야토균의 감염에 의한 인수 공통이고요. 얘 또한 이제 진드기나 벼룩에 의한 감염입니다. 물리거나 접촉했을 경우에 전염이 되고요. 격리할 필요는 없지만 철저한 손 씻기와 음식물을 익혀 먹고 안전한 식수 음용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임질 보겠습니다. 성병이죠. 그 임균의 감염에 의한 거고요. 성병 중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 성접촉에 의한 전파고요. 그다음 임질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남성은 요도염, 여성은 자궁 경부암을 유발할 수 있겠고요. 또 요도암까지도 유발될 수 있겠습니다. 증상으로는 배뇨시의 통증이 나타나고요. 질 분비물이 증가하면서 비정상적인 월경의 출혈이 보이면서 항문이나 직장 등의 그 불편감이 나타나는 게 특징입니다. 특징까지 알아두시고요. 남녀한테 불임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임균에 의해 그 감염된 산모의 아이는 그 분만할 때 이 임균 자체가 질이나 자궁 그 경부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의 가장 약한 부위인 눈에 그 균이 그 오염이 감염이 돼가지고 분만 시 신생아 암염을 유발할 수 있겠습니다. 페니실린이나 암피실린을 처방할 수 있겠고요. 이러한 그 임균처럼 그 성병이 있는 환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간호조무사의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호조무사들은 이러한 그 성병의 조기 치료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 발견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건전한 성생활을 유지하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부부가 동시에 치료받아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병 환자로 의심됐을 때는 즉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임신 중에 발견이 되어도 완치가 될 수 있다 함을 알려주면서 부부 같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간호조무사의 태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클라미디아 감염증 성병 더 알아보겠는데요.
클라미디아 트라코마티스 균에 의한 감염입니다. 특이한 게 성기 부위에 질환이 나타날 수 있고 성접촉 전파겠죠. 그 다음에 산도를 통한 신생아 감염도 나타날 수 있고요. 성병성 림프 유가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환자와 접촉자 모두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성접촉을 모두 금해야 되고요. 만약에 접촉자인데 이 치료받지 않은 감염의 어머니, 이러한 그 클라미디아 감염증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생후 3주나 12, 18주에 흉부 X선 검사를 반드시 받아서 클라미디아 폐렴인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병 관련돼서는 콘돔 사용하는 거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연성하감입니다. 이름은 아닌 것 같아도 얘도 성병의 종류고요. 성기나 회음부의 특징이 통증성 궤양 질환입니다. 그래서 성접촉으로 전파되면서 성기 궤양과 서해부 림프절염 특징인 거 반드시 알아두세요. 부보라고도 하는 서해부 림프절염이 특징입니다. 병변 완치 시까지 얘 또한 이제 성접촉을 금지해야 되겠고요. 콘돔 사용하는 거 당연하고 아지스로마이신이나 세프트리약손 등의 그 치료제를 쓸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인트, 이제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거 짚고 넘어가면 이러한 성병 관리 및 예방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보건 교육을 강화해야겠죠. 그 다음에 건전한 성생활을 지도해야 되겠고요. 전파 위험이 높은 집단, 무슨 그런 특별 구역들 있잖아요. 그러한 곳에 집단 관리가 필요하겠고 조기 발견도 중요하면서 지속적인 치료를 유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임신 중에도 매독 감염되지 않게 교육하는 게 중요하고요. 임질에 감염되면 아이한테도 그 임균성 안염이 유발된다는 거를 반드시 교육해야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죠. 아이에게도 전파됨을 좀 특별히 강조해서 교육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병 관리법 및 예방법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반코마이신 내성장 알균입니다. VRE라고 하는데 그 가장 이제 강력한 항생제라고 하는 그 반코마이신 자체에도 내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이나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나 만성 기저 질환자에게는 특히 감염이 유발되는 그 증상이 있는데요. 그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신중히 사용해야 되는 그 예방법 자체가 이미 얘는 반코마이신의 그 내성을 보이기 때문에 이전부터 반코마이신 항생제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그게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써버리면 거기에 대한 내성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쓸 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한 손 씻기나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 소독 멸균을 통해서 예방을 할 수 있겠고요. 이 VRE 감염이 또 중요한 게 현재 개발된 항균제 중에서는 더 이상 선택할 수 있는 치료약이 없다는 겁니다. 끝까지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위험한 거고요. 그 다음에 메티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 보겠습니다. MRSA라고 하는데요. 이 황색 포도 알균으로 인한 감염증입니다. 감수성 얘는 그래도 반코마이신으로는 조금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감수성 있는 항생제로 치료함이 좋겠고요. 이런 MRSA 경우도 환자를 격리시키고 코호트 격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교차 감염을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이송 환자거나 아니면 재입원 환자의 경우 이러한 그 MRSA 검사를 실시해서 이 환자가 이런 내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제 치료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균성 감염병 끝까지 다 알아봤고요. 긴 시간 동안 긴 과정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는 리케차성 감염병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지겨우시지만 열심히 하시고 힘내서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